오! 사코퀸! 어호! 걷어냈습니다. 게레이로가 골문 앞에서 걷어냈어요. 지금은 좀 수비가 아니랬죠? 네. 어떤 자, 느낌? 이번에도 안쪽! 마에다에게 오.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걸렸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아직 볼 안 나갔고요. 갑자기 흔들리고 있습니다. 셀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나브리. 그나브리. 막혔습니다. 아, 그나브리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제 패스 선택지도 마음에 안 들고. 저라면은 지금 당장도 뺄 것 같아. 오늘의 그나브리면은 코망 준비한 코망 들어옵니다. 그나브리가 아니고 왜? 오! 케인이 왜냐면은 이 경기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지난 경기 이 광대로. 네. 그래서 훈련도 안 했어요. 그 영향이 있었구나. 너무 충격인데요? 케인이 그러면 좀 불편함을 안고 뛰었나 보네요, 전반전에. 네. 아이다가 하지만 김민재. 김민재 뚫렸어. 아! 김민재 뚫렸어. 일단 퀸이 골을 넣으면서 셀틱이 1대0으로 앞서가게 되고요. 이게 지금 김민재 선수가 걷어낸다는 게 어떡해. 일단 양현준 선수가 셀틱에서는 투입이 됩니다. 양현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보겠고요. 이제는 1분 남았습니다. 다시 올리세 올려주고 와! 야, 근데 알폰소 데이비스! 아니 슈마이케 미쳤다. 얘가 일단 막았어요. 사실 저기서 골이거든요. 저거 그쵸. 무조건 골인데 저걸 막았어. 그니까 어떡해. 자, 바이에른 뮌헨이 셀틱과의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합산 스코어 3대2로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기사회생이었어요, 바이에른 그쵸. 뮌헨은. 마지막 진짜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이 터져서 가까스로 무승부를 거둔 거잖아요. 예. 그게 없었으면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마저도 추가 시간 4분 불렸는데 4분에 골 나왔죠. 그러니까 완전 극장골. 예. 그 극장골이 알폰소 데이비스에게서 터졌는데 일단 먼저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부거지님? 셀틱이 일단 준비를 굉장히 잘해갖고 왔고요. 네. 반면에 바이언은 선수들이 지친 기색이 지난 레버쿠젠전부터 보였다. 네. 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누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피로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상대 압박에 휘둘리는 장면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사실 레버쿠젠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지친 걸 알고 압박 시스템을 들고 나왔잖아요, 초반부터. 거기다가 이제 레버쿠젠도 바이언전에 대비해가지고 열흘을 주전들한테 휴식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 주말에 있었던 볼프스부르크전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약간은 백업 자원들로 조금 나왔고 그러다가 그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승점이 8점 차가 나게 된 거였는데 그 정도로 바이에른전에 4를 걸고 나왔고 네. 그래서 11을 쉰 선수들이 미친 듯이 뛰면서 압박을 하면서 그쵸. 바이언을 가둬놓고 팼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 통했었는데 네. 오늘 셀틱도 사실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고 오늘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압박하는 축구를 가져오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이런 축구에 좀 약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뭔가 바이언이 압박 축구에 약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다른 팀들 상대로는 이게 정상적이었을 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체력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이언은 압박을 못 풀어나와서 문제라기보다는 이선 자원들의 부진이 더 큰 문제죠. 네. 일반적으로 최근 와서는 네. 수비 쪽은 그래도 그동안 버텨줬으니까 수비로 버틴 거잖아요. 네. 레버쿠젠전 같은 경우도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은 문제는 이선 자원들의 특히 이제 무시알라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러면 그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뭐 특히 오늘 그나브리는 정말 최악이었죠. 그렇죠. 그나브리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예, 그나브리는 사실 진짜 정상적이었으면은 전반전 끝나고 바로 빼야 될 정도로 안 좋았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케인이 사실 부상 때문에 이 경기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훈련도 경기 전에 있었던 훈련에서도 케인이 빠졌었어요. 네. 그때 이제 광대 이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선발로 나왔지만은 결국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아웃이 됐죠. 네. 그러면서 케인까지 빠지다 보니까 더 이제 공격이 무딘 장면들도 있었던 데다가 그나마 그래도 바이언이 키미가 굉장히 양질의 패스들을 공급을 해줬어요. 네. 그 덕에 그래도 위협적인 장면들은 나왔는데 그 위협적인 장면들은 다 이제 슈마이켈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그쵸. 펼쳤죠. 엄청난 선방을 했고 아빠 슈메이켈도 현장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란 듯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셀틱이 계속 특히 마에다 압박 미쳤어요. 마에다. 마에다가 엄청 뛰더라고요. 예. 마에다는 안 그래도 이게 강점인 선수거든요. 네. 예, 이게 강점인 선수인데 제가 마에다가 계속 압박하면서 뭐 그 바이언 수비수들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혔죠. 계속. 네. 계속 괴롭히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확실히 우파메카노도 그 지난 레버쿠젠전에도 그때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좀 전반전에 패스 미스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우파메카노가 맞아요. 패스 미스들이 평소답지 않게 나왔죠. 그쵸. 원래는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면은 이 선수들이 그런 패스 미스를 범하지 않거든요. 네. 그 스타니시치가 오버래핑에 올라가서 크로스 같은 것들은 괜찮았는데 이 선수도 장기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후반 빌드업에서는 패스 미스들이 있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실점이 나왔죠. 그쵸. 예. 이 첫 번째 실점 장면이죠. 예, 스타니시치가 이제 패스들 그 상대가 압박을 오니까 어렵게 패스를 내줬는데 이게 김민재와 키미와 게레이로 이 너무 사이로 떨어졌어요. 애매한 공간으로 가버렸죠. 예. 근데 그때 마에다가 또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엄청 뛰어가서 골 예. 살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선수가 다 멈칫한 거죠. 네. 멈칫하는 사이에 마에다가 뛰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가로챘고 거기서 이제 그 마에다가 패스를 연결을 해준 거를 퀸이 잡을 때 김민재 선수가 태클로 막아내는 듯 싶었으나 김민재 선수 발 맞고 이게 볼이 나가지 않고 네. 그대로 멈춰 섰고 그대로 이제 퀸이 그대로 치고 가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첫 번째 실점 장면이 나오게 됐는데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김민재 선수 쪽에서 실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한국 축구 팬분들은 심장이 덜컹했을 텐데 예. 그 장면 보면서 제발 한 골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떨어지면 모든 비판이 또 김민재 선수 쪽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사실 이 경기 올라가도 일단 오늘은 비판 나올 거예요. 그 평점도 낮게 나올 거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쵸 너무 치명적인 숙명인 장면이었죠.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부버즈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그냥 확실하게 걷어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시절 때부터 그거를 특히나 더 많이 장착을 했어요. 이게 그 스팔레티 감독이 굉장히 뭐 진짜 터치라인에서 항상 김민재 선수가 그냥 걷어내거나 하면은 막 화를 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연결 약간 이랬는데 이게 김민재 선수가 정상 컨디션일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은 어쨌건 부상이 달고 뛰고 있잖아요. 그쵸. 부상 달고 뛰어서 예전만한 그런 순간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는 그러니까 결국 물론 그렇게 연결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러면은 진짜 팀 공격이 더 빠르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건데 저는 조금 위험한 상황에는 그럴 때는 수비수의 어쨌건 제일 목적은 실점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그러니까 지난 그 리그 경기에서도 미스가 마인츠전이었나요? 그때 그 패스 연결해 주려다가 끊기면서 실점 나왔던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걷어낼 땐 걷어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점 장면이 나왔을 때는 정말 심장이 덜컹했고 근데 이제 또 셀틱 입장에서는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득점골이 이제 터졌죠. 네. 뭐 그 마지막 순간에 일단 뭐 크로스가 상당히 잘 올라왔고 네. 거기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고레츠카가 굉장히 빠져들어가는 장면들이 좋긴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고레츠카가 뛰어 들어가서 골문 앞에서 헤더를 가져갔는데 이것만 해서 슈마이켈이 막았어요. 미친 그거는 선방. 진짜 못 막는 볼 아닌가요? 거의 어떻게 그 막은 정도면은 못 막죠. 네. 예, 그거 아마
기대 득점 미친 듯이 높게 나왔을걸요? 그니까요. 예. 이거는 들어갔다 하는 거 일단 1차적으로 슈마이켈이 선방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알폰스 데이비스의 섀도는 막지 못했습니다. 예, 그 알폰스 데이비스가 그대로 이제 섀도에 들어가서 골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바이언 입장에서는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죠. 뭐냐? 알폰스 데이비스가 부상해서 복귀해서 그쵸. 예, 교체 투입돼 가지고 바로 골을 넣었다. 네. 그리고 알폰소가 필요하다. 네. 예. 사실 그러니까 그 장면도 그러니까 실점 장면 있잖아요.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었으면 또 달랐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첫 번째 실점 장면. 예, 속도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그쵸. 가장 빠른 선수니까 맞아. 아마 그랬으면 알폰소가 그렇네. 달려와서 막았을 맞아요. 거예요. 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알폰소였으면 거기 뒤에 김민재 선수가 태클할 때 뒤에 게레이로가 딱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최종 수비수니까 네. 사실 달려들려면은 풀백에 달려드는 게 맞아요. 그렇네요. 그건 게레이루가 달려드는 게 맞긴 했거든요. 그게 아무리 애매한 위치에 떨어졌어도 센터백은 최종 수비수기 때문에 네. 센터백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키미는 백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레이루가 뛰어가는 게 맞는데 게레이루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그쵸. 그거 갔어도 못 그리고 게레이루가 갔었고 네. 갔었는데 못 따라잡고요. 그쵸, 못 따라 나왔 근데 알폰소는 그거 분명히 그렇네. 앞에서 그렇네. 먼저 걷어냈을 거거든요. 알폰소가 필요하네요. 확실히 홈파니 축구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이에른 뮌헨 경기들을 볼 때마다 셀틱전도 그렇고 레버쿠젠전도 그렇고 결국 결과는 가져오게 됐지만 물론 레버쿠젠전은 무승부 이건 경기도 무승부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점 8점 차를 리그에서는 유지하게 되고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 진출하게 됐으니까 결과를 가져왔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계속 문제가 선수들의 체력 이게 좀 문제가 보여서 앞으로는 좀 로테이션도 돌려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에른을. 네. 그러니까 사실 플레이오프 온 거 자체가 문제였어요. 그쵸. 바이에른은. 여기 있을 팀이 아닌데 사실. 페이노트한테 0대3으로 패하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거 이겼으면은 그냥 직행하는 거였고 그쵸. 그랬으면 레버쿠젠전도 동일한 입장에서 부딪힐 수 있었고 네. 예, 그럴 수 있었는데 플레이오프까지 오게 되면서 지금 체력이 너무 갈킨 상황인데 이제 리그에서 어쨌건 간에 8점 차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그에서 조금 승점 드랍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전반기 때는 수비 쪽 줄부상 때문에 네. 갈아섰을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선수들을. 뭐 그래서- 게레이루가 오른쪽 풀백으로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제는 스타니시치도 부상 복귀했고 그리고 또 이제 팔리냐도 부상 복귀했고 이토 이로키도 부상 복귀했고 다이어도 있고 하니까 리그에서는 과감하게 조금은 더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조금 돌리면서 승점 드랍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러면서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16강에는 조금 100%의 컨디션을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16강 진출하게 됐는데 어떤 팀을 만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레버쿠젠 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두 팀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예. 두 팀 다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데 어디가 낫다고 보세요, 부거지님? 요즘 흐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음, 요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연승을 막 달리다가 살짝 지금 주춤하거든요. 살짝이 아니고 5경기에서 1승밖에 없어요. 그 덕에 지금 1위까지 올라간 그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면 그래도 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쉬운 팀은 없는데 레버쿠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현 시점은 네. 그때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렇죠. 최근 폼으로 놓고 보면은 레버쿠젠이 더 힘든 팀이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레버쿠젠이 리그 경기에서 굉장히 잘 싸웠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 소식을 한번 볼까요? 예, 페야노트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빠졌거든요. 네. 예, 뭐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미드필더로 왼쪽 풀백인 우고 부에노가 올라왔을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냥 황인범 선수도 없고 팀버도 없고 네. 예, 다 빠져 주축들이 있었어요. 그 최전방에도 우에다도 그러니까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판매한 가운데 우에다마저 부상을 당하면서 최전방 공격수도 좀 없는 네.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AC 밀란 원정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이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네. 그리고 1차전이 1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합산 스코어 2대1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16강 진출을 했어요. 예, 16강 진출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페에노르트 선수였던 네. 하지만 겨울에 이적한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시작과 동시에 골을 넣어가지고 야 이거 밀란이 쉽게 가는 건가 싶었는데 밀란이 사실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마무리를 짓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테오 에르난데스가 퇴장을- 52분경인가 퇴장을 후반 당했죠. 초반에 퇴장을 당했죠. 네. 그러면서 페에노르트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조금 주도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우고 부에노의 크로스를 교체 투입된 카란사가 마무리 지으면서 거기서 1대1 되고 나서는 또 이제 수비하면서 네. 우주방어했죠 막판에. 그쵸. 예. 그러면서 페에노르트가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됐는데 예. 페에노르트가 만날 팀은 아스날 또는 인테르입니다. 예. 여기도 쉽진 않네요. 그렇죠. 쉽진 않죠. 예. 여기는 어떤 팀을 만나는 게 좀 그래도 페에노르트 입장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쪽 다 쉽지 않아요. 그쵸. 예. 이거 너무 쉽지 않네요, 진짜. 뭐 근데 어디 만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인테르 만나면은 밀라노 팀을 연달아서 만나게 되는 거고 그쵸. 아스날 만나면은 우리에겐 피터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네요. 피터 대 한국도 다시 한번 그게 매치가 성사가 되죠. 예. 그래서 페에노르트 16강전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꼭 돌아와서 16강에서 뛰는 황인범 선수를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다른 팀들도 이제 확정 지은 팀들이 있죠. 일단 가장 큰 이변. 네. 클럽 브리에가 아탈란타를 꺾고 올라갔어요. 원정에서 그것도 3대1 완승. 네. 심지어 전반전은 3대0이었어요. 그니까요. 예.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브리에도. 브리에는 이제 릴 또는 아스톤 빌라를 만나게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언더독 팀이 강팀들을 잡는 예시들은 은근 있거든요. 네. 뭐 당장 페이노르트 밀란도 있고 셀틱도 바이언 거의 잡을 뻔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도 역습으로 뭐 한 골차 승리 거두면서 힘들게 올라가는 경우예요. 보통 그렇죠. 예, 사실 오늘도 바이언하고 셀틱하고 저희가 셀틱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지만은 뭐 슈팅 지표라던가 공격 지표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바이언이 압도를 했어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셀틱이 준비를 정말 잘해갖고 그쵸. 나왔고 압박 정말 잘하고 그러면서 괴롭히면서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거여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언더독 팀이 더 위의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이렇게 완승을 거두는 경우는 네. 흔치 않거든요. 챔피언스 그렇죠. 리그에서. 그렇죠. 예. 근데 아탈란타를 상대로 어쨌든 큰 승리를 거뒀고요. 예. 그리고 벤피카와 모나코는 오늘 경기 3대3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종 스코어 4대3으로 벤피카가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벤피카가 좀 고전한 모양새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계속 모나코가 먼저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예, 벤피카 원정임에도. 그렇죠. 예. 하지만은 벤피카가 막판에 결국은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경기가 3대3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벤피카는 바르셀로나 또는 리버풀을 만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경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내일 새벽에는 플레이오프 다른 팀들의 경기가 또 있으니까 그 네. 경기까지 함께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요일에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16강 대진. 그렇죠. 그 추첨도 저랑 부버제님이 또 달순에 중계를 해드리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